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우리가 해외와 어떻게 돈을 주고받는지, 한 나라의 경제가 세계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국가 가계부가 있다면 어떨까요? 이걸 바로 국제수지라고 하는데요. 국제경제학의 가장 기본이면서도 핵심적인 개념이죠. 이건 단순히 숫자를 나열한 표가 아니라 한 나라의 경제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성적표 같은 거거든요. 오늘 저와 함께 이 국제수지에 대해 쉽고 명확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뉴스만 켜면 사상 최대 경상수지 흑자 이런 헤드라인을 보게 되잖아요. 그럼 보통 우리나라가 돈을 많이 벌었구나, 좋은 거네? 라고 생각하기 쉽죠. 근데요, 과연 그럴까요? 경상수지 흑자라는 게 정말 무조건 언제나 좋은 일이기만 한 걸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같이 찾아가 보시죠.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려면 먼저 큰 그림부터 봐야 합니다. 바로 국제수지라는 개념인데요. 국제수지는 단순히 수출 얼마나 했고 수입 얼마나 했고 이런 걸 기록하는 장부가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돈, 우리가 해외여행 가서 쓴 돈, 심지어 해외에 보내는 원조까지 한 나라와 다른 나라 사이에 오고 간 모든 돈의 흐름을 싹 다 담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한 국가의 종합 재무 보고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국제수지 균형의 핵심 원리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용어가 좀 딱딱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한 국가의 가계부를 어떻게 들여다보는지 그 방법을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정확한 정의부터 딱 짚고 넘어갈게요. 국제수지표란 보통 1년 같은 일정 기간 동안에요. 한 나라의 거주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과 비거주자, 즉 외국인 사이에 일어난 모든 경제적 거래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표를 말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요? 바로 모든 경제적 거래라는 점이에요. 사소한 것 하나까지 놓치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 국제수지표에 기록되는 거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자율적 거래인데요. 이건 뭐냐면 그냥 이익을 내려고 하는 일반적인 경제 활동이에요. 수출이나 수입 같은 거요. 반면에 보정적 거래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 자율적 거래를 하다 보니까 적자가 나거나 흑자가 났을 때 이걸 메우기 위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땜빵하는 성격의 거래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아직도 좀 어렵나요? 좋아요. 그럼 우리 집 가계부를 한번 떠올려 보죠. 제가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고 또 그걸로 밥도 사 먹고 교통비도 내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자율적 거래입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이번 달에 돈을 너무 많이 써서 돈이 모자란 거예요. 적자가 났어요. 그래서 급하게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빌려서 메꿨다. 바로 그게 보정적 거래가 되는 겁니다. 어때요? 국가 경제도 똑같죠? 자, 이론은 이 정도로 하고요. 백문이 불여 일견이죠. 이제 2022년 대한민국의 실제 국제 수지표를 보면서 방금 우리가 배운 개념들이 현실에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게 2022년 우리나라의 국제 수지표입니다. 와, 딱 봐도 숫자가 많아서 머리가 좀 아파오죠? 괜찮습니다. 겁먹지 마세요. 크게 보면 경상수지, 자본수지, 그리고 금융계정 이렇게 몇 덩어리로 나뉘어 있거든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가장 중요한 핵심 항목들만 쏙쏙 뽑아서 하나씩 짚어볼 거니까 걱정 마세요. 자, 이 표에서 가장 먼저 우리 눈에 띄는 숫자? 바로 이겁니다. 경상수지 플러스 298.3억 달러. 흑자라는 뜻이죠. 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바로 그 숫자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2022년에 우리나라가 외국이랑 상품 팔고 서비스 팔고 해서 이만큼의 외화를 순수하게 벌어들였다.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럼 이 경상수지라는 바구니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크게 네 가지로 구성돼요. 첫째,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물건을 팔아서 번 돈은 상품수지. 둘째, 해외여행이나 운송 같은 서비스 거래는 서비스수지. 셋째, 우리가 해외에 투자해서 받은 배당금이나 이자는 본원소득수지. 마지막으로 대가 없이 주고받는 원조 같은 건 이전소득수지에 기록됩니다. 자, 경상수지만큼이나 중요한 항목이 또 있어요. 바로 금융계정입니다. 여기 보니까 388.3억 달러로 나와 있죠? 이건 뭐냐면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사거나
반대로 우리가 미국 주식을 사는 것처럼 국가 간의 자본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여주는 항목이에요. 경상수지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활동이라면 금융계정은 그 돈을 굴리는 활동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바로 여기서 국제수지표의 진짜 마법, 핵심 원리가 드러납니다. 바로 이 균형 공식인데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경상수지 흑자처럼 우리나라로 들어온 돈은 결국 금융계정을 통해서 해외에 투자되거나 빚을 갚는 데 쓰여서 밖으로 나가게 된다는 원리예요. 그래서 결국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이 장부상에서는 언제나 제로, 즉 균형을 딱 맞추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드디어 우리가 맨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경상수지 흑자, 과연 좋은 점만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흑자가 가진 두 개의 얼굴, 그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경상수지 흑자는 과연 언제나 좋은 걸까요? 한쪽에서는 당연하지, 흑자가 쌓여야 나라에 부가 쌓이는 거야 라고 주장하고요. 다른 쪽에서는 아니야, 그건 오히려 우리 경제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 라고 반박합니다. 양쪽 이야기 모두 타당한 근거가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자, 이 그래프를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여기 갈색 선이 경상수지고요. 검은색 선은 우리가 해외에 가진 자산에서 빚을 뺀 순대외 자산을 나타내요. 보세요. 경상수지 흑자. 이 갈색 선이 꾸준히 쌓이니까 순대외 자산, 검은색 선 역시 거의 수직으로 상승하는 게 보이죠? 흑자가 우리나라의 부, 즉 국부를 눌리는데 어마어마한 기여를 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정리하자면 경상수지 흑자의 좋은 점은 아주 명확해요. 첫째, 해외의 자산을 차곡차곡 쌓아서 나라 살림을 불리고요. 둘째, 외환위기 같은 경제 충격이 닥쳤을 때 우리를 지켜줄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주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나라 제품과 서비스가 세계 시장에서 아주 잘 팔린다는 뜻이니까 우리 경제에 강력한 경쟁력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동전에는 언제나 양면이 있는 법이죠. 흑자가 계속된다는 건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번 돈을 국내에서 소비하거나 투자하지 않고 그냥 쌓아두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이건 내수 경기가 안 좋다는 신호일 수 있죠. 또 달러가 계속 들어오니까 원화 가치가 올라서 수출 기업들이 힘들어질 수도 있고요. 다른 나라로부터 너희만 너무 많이 버는 거 아냐? 하면서 무역 압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디즈니 만화에 나오는 스크루지 맥덕 할아버지 아세요? 그 돈으로 가득 찬 창고에서 수영할 만큼 엄청난 부자인데 돈 쓰는 데는 아주 인색한 캐릭터잖아요. 국가도 똑같을 수 있어요.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를 쌓아두고도 이걸 국내 투자나 국민 복지에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건 그냥 금고에 돈만 쌓아두는 스크루지 영감이랑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국제수지라는 어찌 보면 딱딱한 숫자들이 단순한 기록을 넘어서 우리에게 어떤 진짜 의미를 주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숫자들을 제대로 읽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될 겁니다. 이 그래프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1997년 우리가 외환위기로 정말 힘들었을 때 바닥을 쳤던 외환 보유액이 그 이후로 꾸준히, 정말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이 보이시죠? 이게 바로 우리가 국제수지를 관리하는 이유예요.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벌어들인 달러를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둠으로써 또다시 어떤 경제 위기가 닥치더라도 우리 경제를 지킬 수 있는 든든한 방패막이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국제수지는요,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한 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건강한지, 근육은 얼마나 붙었고 약한 곳은 어딘지를 보여주는 건강검진 결과표이고요. 동시에 글로벌 경제라는 무대 위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비춰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경제학 처음엔 정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이 복잡한 숫자들 속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진짜 힘을 발견하는 열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 뉴스에서 경상수지 흑자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그냥 좋은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왜 흑자가 났을까? 이 흑자는 우리 경제에 좋은 걸까 나쁜 걸까? 하고 질문을 던지게 될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 질문이야말로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위대한 첫걸음이니까요.